본위원은 오늘 도청과 교육청 소관의 몇 가지 질의를 통해 우리 도정의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면서 보다 나은 도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죠. 현재 추진단은 아이 돌봄 업무부터 대학 업무까지 아마 총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개발 같은 기획 업무부터 또 우리 무상교복 지원과 같은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우리 대학생 기숙사 난맹학사, 난맹학숙 관리 업무까지 아마 이렇게 매우 다양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경상남도 2020 주요 업무 보고 추진단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8가지 사업 중에서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로부터 학교 공간 핵심 사업 4개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추진단의 방대한 업무를 도교육청 관할 업무로 줄여야 합니다. 추진단의 설립 목적은 일반 자치단체인 도와 우리 교육과 학예 사무를 인정받고 있는 경남교육청 간의 중첩적 업무, 중첩적 관할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책개발부터 하자는 뜻에서 설립 취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는 도교육청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교육위원하고는 전혀 소통하지 않아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다소 느낀 그런 절실한 부분이고요. 배려와 관심만 있다면 충분하게 우리 도교육위원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될 수가 있을 겁니다. 향후 저희단 업무 추진 시 정책개발 연구에 더더욱 집중하고 지역교육 지원 사업 등에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소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학생 심리상담기구 위센터 담당 질문입니다. 평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 수많은 문제 중에 그 원뿌리는 우리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초등학교에서 또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라든지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또 지원해주고 또 우리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 우리 위센터에서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우리 전문 상담사들은 현재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채용을 합니까? 채용 관련한 면접위원 명단을 보면 학교의 교장, 교사, 그리고 과장, 실장 이런 분들 정도가 전행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위원으로. 면접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 관련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한 분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전문 상담가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별 없이 채용이 되고 또한 그분에 대한 정당한 그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선발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유능한 인재의 진입 자체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센터는 지금 현재 이용 대상이 우리 학생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상담 자체가 현재 학교와 학교 폭력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센터와 관련해서 정책을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리상담 직군에 대한 도교육청과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의 제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심리상담 직군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관련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유능한 외부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관련 직군의 세분화를 촉구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천이나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 상담 수요가 많은 일부 위센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미 채용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학생 대상의 위센터를 우리 교원과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과 학교, 그러니까 교육 우리 공무지원이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우리만의 경남형 선도 위센터 모델을 한번 제안합니다. 현재 심리상담 관련해서 각종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기업이나 심지어 군부대까지 지금 우리 심리 전문 상담들이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 학교 폭력 패러다임 벗어나서 우리 교직원도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용 요소의 한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채용 부서와 한번 협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 공무 지원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장기간 학교를 나가지 못해서 일어난 여러 사항들 중에서 특히 교육 공무 지원에 관련한 일들로 한동안 사회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교에 출근한 우리 돌봄 아이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원들이 돌봄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했죠. 그때 우리 함께 또 작년에 학교에 우리 교원들, 선생님들, 지방 공무원들은 다 출근을 정상적으로 했죠. 그래 할 때 돌봄 아이들에게는 밥을 주고 우리 교원들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밥을 급식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급식을 못했다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몇 군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리두기 해서 정말 한때는 우리가 정말 식당에 밥을 먹으러 나가지 못할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내에서 교사가 따로 있고 아이들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이유는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 공무 직원들이 지금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이죠. 사용자인 또 교육청과 또 피사용자인 교육 공무 직원들 간에 한정된 어떤 특정 업무 범위를 정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노동을 제공한다. 이런 근로계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 근로자이죠. 그래서 교육 공무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서 업무가 정해지는 동시에 사실상 정년은 보장받고 해고의 강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 특별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직종 전환, 통합 등을 통해서 통합적 인력 운영, 교육공무직원 사전심사제, 인력관리심의위원 등을 통해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위센터 등의 심리전담기구와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와 정책을 좀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은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즉 우수한 인력이 교육 현장에 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의 능력에 맞게 정당하게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지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일한 선생님은 수술 동안 대표적인 질문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